여기 가지에 잎눈이 달려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 잎눈에는 세 가지, 즉 신초가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방향은 눈이 달린 방향대로 나오니 나오는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이때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가지가 잘 자라는가입니다. 1번은 아래로, 2번은 곧장 위로, 3번은 비스듬히 위로,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옆으로 자라는 측지입니다. 나무를 가꾸어 보지 않는 분, 나무의 자람에 대해서 영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잘 모를까. 과수를 재배하는 분이라면 이거 모를 리 없죠. 그 결과는 가지가 직립으로 바로 선 2번에서 나온 신초가 가장 잘 자랍니다. 자라는 순서를 번호수로 나열하면 2, 3, 4, 1 이렇게 위로 자라는 가지일수록 자람이 왕성하고 아래로 향한 가지는 자람이 아주 미약합니다. 과수농부는 여기 가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가지를 내내 과일을 따는 결과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2번 도장성 가지, 즉 도장지가 되어 햇빛과 통풍만 방해하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나 잎에서 만든 광합성 양분만 축을 내는 도둑가지라 하여 제거합니다. 정 그 가지가 아까우면 옆으로 유인하여 자람을 멈추도록 하여 이용합니다. 반면에 아래로 자라는 1번 신초는 양분 흐름이 너무 미약하고 거기에다 햇빛 구경도 하기 어려워 자람이 너무 더딥니다. 이런 곳에 과일을 달아도 과일이 크질 않습니다. 어떤 과수를 재배하든 과수 농부는 3번이나 4번에 나온 가지를 과일 따라 먹는 결과지로 사용합니다. 과수에 따라서는 3번이, 어떤 과수는 4번이 더 좋은 결과지가 됩니다. 과수 농부는 가지 옆구리에서 발생하여 옆으로 자라는 이 측지를 가장 사랑하는 셈이죠. 여기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지를 세우면 이 가지의 자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앞에 얘기한 원리와 똑같죠. 가지는 위로 세워질수록 자람은 왕성하고 그 반대로 아래로 눕힐수록 자람은 약해지겠죠. 이걸 유식한 말로 리코모 법칙이라고 하죠. 똑같은 가지라도 위로 세울수록 나무는 자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위로 세울수록 자연적으로라도 위로 직립하여 자라는 가지일수록 꽃눈도 잘 오지 않고 따라서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달리지 않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영양생장계라고 하죠. 반면에 아래로 눕힐수록 자람은 약해지나 대신 꽃눈이 잘 오고 다음에는 꽃 피고 열매가 잘 달립니다. 이런 짓궂은 질문도 할 수 있죠. 원래 올라오는 신초를 아래로 눕혀 생식생장으로 유도하여 꽃눈도 잘 오고 결과적으로 내내 꽃 피고 열매가 잘 달렸는데 그 후 이 가지를 위로 들어 키우면 어떻게 되는가? 나무는 옳다구나 기회이다 하고 달았던 열매를 모두 떨어뜨리고 다시 자라기만 합니다. 물론 치켜 세우는 정도에 달렸죠. 가지를 위로 세우면 나무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나무는 자라기만 하려는 것이 제1본능입니다. 나무도 생명체인 만큼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본능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만 제1본능은 영양생장입니다. 영양생장의 자람은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원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하는 손바닥 농장에서 이런 영상 안 올렸을 리는 없죠. 손바닥 농장 채널을 개설하자 말자 초창기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과수농사에서 이 원리를 제일 첫 원리로 여기면서 과일나무를 재배하라고 하면서 정작 저도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빠짐없이 적용해야 효과를 보겠죠. 여기 사과나무 5월이 되면 1차 신초가 올라옵니다. 묵은 가지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가지 등 위에서 직립하여 자라는 신초도 있고 옆구리 측면에서 나오는 신초도 있고 어떤 신초는 가지 아래에서 땅으로 향하는 신초도 있습니다. 등 위에 난 가지는 자람이 왕성한 앞에서 얘기한 바대로 영양생장이 왕성한 가지이므로 아무리 눕혀도 거기에 꽃눈이 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수 중 사과나무가 별로 더 그렇고 그 중에서도
후지 품종이 더합니다. 가지 밑에서 난 신초는 세력이 너무 약해서 안되고 측면에 난 가지를 그것도 줄을 달고 하향 유인을 하면 자람을 멈추고 가지 끝에 꽃눈을 형성합니다. 이건 이 원리를 잘 적용한 것이고 밭 경계면에 고라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하고 그 울타리에 포도를 재배했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 이 집 농장처럼 가지를 위로 자라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보다는 직립을 못하도록 둥글게 감아 올려 키웠는데 여기 보다시피 꽃더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꽃이 피고 결실 무렵에 열매를 결실하지 않고 가지만 위로 자라려고 하는 것이죠. 한두 해도 아니고 꽃더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붕산도 연면 시비하고 별짓을 다 했죠. 제1원리가 무시되니 백약이 무효이죠. 작년엔 이걸 깨닫고 당장 고쳤죠.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자라는 신초를 옆으로 유인하여 결실이 끝난 후에 위로 둥글게 말았습니다. 계속 그대로 옆으로 뻗게 해서는 다니질 못하니까요. 그 덕택에 작년에는 알이 꽉꽉 박힌 포도를 얻었죠. 이걸 본 손바닥 아줌마는 가지를 위로 말아 올리지 말고 계속 옆으로 뻗어 자라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 말이지만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은 언제나 얼빵한 손바닥 농부만 하는 경험은 아닙니다. 여기 이 포도농장 경산에는 어느 포도원의 사진인데 이 포도원도 해마다 겪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전문 농가라 해도 원리의 바탕을 두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걸 깨닫습니다. 비단 이 포도원 농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수 재배 농가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 100% 적용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세우면 영양생장으로 자라고 가지를 눕히면 생식생장으로 돌아갈까? 그 원리에 대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보아야 살아갑니다. 그런 식물이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여기 복잡한 곳에 살지 않고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조건 위로 자라서 햇빛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양분 흐름이 똑바로 세워지도록 왕성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반대이죠. 우리는 평탄할수록 물건 옮기기가 쉽지만 나무는 세워질수록 양분 흐름이 쉽습니다. 햇빛 선점을 위해 위로 자라던 나무가 옆에 경쟁하는 상대가 없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지를 뻗어 자기 반경 안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식물은 이렇게 햇빛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 자라기만 하는 이 나무들이 언제쯤 열매를 달까? 나무의 수명은 수백 년입니다. 조금만 허락된다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뒤에 가질 겁니다. 종족 번식을 서둘 일이 없겠죠. 가지를 세워 자라기만 하던 나무를 옆으로 유인하면 나무는 위기를 느낍니다. 햇빛 선점에 다른 나무들과의 경쟁에 질 수 있다는 위기입니다. 자손 번식을 위해서 꽃눈을 달고 다음에 꽃피고 열매를 달죠. 바로 자손을 퍼뜨려 대를 이으려는 제2본능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뿌리에서 충분한 양분을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산에서 자라는 소나무도 토심이 깊어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소나무는 자라는 데 치중하지만 여기 바위산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서둘러 자손을 번창할 열매, 즉 솔방울을 많이 답니다. 과일나무도 대비와 비료, 특히 나무가 잘 자라는 양분을 많이 주면 꽃눈도 맺지 않고 달린 열매도 떨치고 자라려고만 할 것입니다. 과수를 기르는 농부는 앞에서 말한 가지 눕힘과 여기 말한 비배 관리 이 두 가지는 가장 명심해야 할 원리입니다.